안녕하십니까. 네이버에 있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입니다. 저희들은 자국민 위협하는 외국인 퍼주기 정책 즉각 중단하라,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 불법 체류자 추방하라, 난민법, 무사증제도 폐지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외국인보다 국민이 먼저다. 정치인들에게 내년에 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그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1000만 서명 운동으로 정치인들에게 10가지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았습니다. 나는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국경을 튼튼히 지키는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을 피해보면서까지 외국인 유입 반대한다. 이런 기치를 걸고 10가지 요구사항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클릭하셔서 서명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 기사 중에서 기가 막힌 뉴스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이 그룹은 여기 네이버에서 1928년 이집트에서 창설된 이슬람 단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이슬람 운동단체로 1928년 이슬람 학자인 하산 알 반나가 이집트의 이스마일리아에서 창설하였다. 당시 하산 알 반나는 이집트와 이슬람의 쇠퇴 원인은 무슬림이 이슬람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서구화, 세속화에 반대하여 정통 이슬람으로 회귀하고 진정한 이슬람의 가치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도 괜찮다, 무슬림 사람도 위험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그 사람들이 서구화되고 세속화돼서 원래 정통 이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 이슬람이 뭐예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오로지 이슬람만 이 세상에 존재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많은 그래도 사람들이 서구화되고 세속화되면서 어떤 히잡이라든지 이런 것도 벗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이제 운전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슬람들이 서구화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슬람 대부분의 그 무슬림은 위험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IS나 이런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을 반대하고 이런 현상 가운데 있어서, 이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테러 단체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살인 같은 거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어떤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으면 사형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제가 한국에 가면 사형 나갑니다, 죽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집트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이 멀쩡하게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슬림 형제단 출신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러리스트의 지도자급이죠. 이런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뭐 감옥에 간다든지 이래야 되는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이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 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가입만 해도 처벌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기혁씨가 서울 출입국 외국인 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기혁씨 승소로 판결했다. 기혁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기억시의 우려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며 기억시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네, 이 내용을 보면서 진짜 이 난민법이라는 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법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서 체포, 구금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테러리스트인데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무슬림 형제단의 고위 공직자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그렇게 이집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체포되고 구금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이 미친 난민법이 이런 사람을 체포 구금할 수 없고 다른 나라에서 편히 마음대로 계속 테러리스트를 꿈꾸면서 훗날을 기약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누구라고요? 남경 판사라는 이분은 정말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뭐 민주당, 정의당, 뭐 이런 자유한국당 이런 정당으로 생각했던 것인지 몰라서 판단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글쎄요. 야, 정말 심각합니다. 기억시의 지휘 역할과 이집트 상황의 판단 근거였다. 기억시는 1995년부터 무슬림 형제단에서 언론 대응 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 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기억시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 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기억시는 2단계였다. 상당히 높은 중간 지도자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중간이에요. 중간이 2단계인데 뭐 3단계 4단계도 아니고 2013년 압돌 파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기억시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 구금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기억시 집에 왔으나 기억시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기억시가 난민 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다. 기억시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 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기억시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취지가 난민 면접 조서의 통역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기억시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 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 현재단 회원들이 뇌물을 주고 출국 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억시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기억시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네,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요. 법무법인 광장공익활동위원회. 무슬림 형제단이 뭔지는 알고 이게 진짜 뭐가 인권인지. 기억시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기억시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말 심각하네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만 하면 무조건 다 난민입니까? 죽을 죄를 져서 정말 그 나라와 그 사회에 완전히 해악을 끼치는 그렇게 죽을 죄를 진 사람도 외국으로 가면은 난민 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일반적인 뭐 목숨이 위태로운
내가 자기 나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그런데도 그냥 이유 없이 어떤 목숨의 위험이라든지 그렇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예멘 난민 중에서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곳이 같은 무슬림을 죽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나세르라는 사람이 2013년 4월 무슬림 형제단의 상징물도 SNS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노랑 바탕에 손가락 4개를 편 모양인데 모두 4명의 예멘인이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을 이끌기도 한 무슬림 형제단은 무하마드 무르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최근 각종 폭탄 테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이로의 리비아 알-아다위야 이슬람 성인 이름 광장에서 6월 시위를 일으켰는데 이 광장 이름이 네 번째를 의미하는 아랍어 발음 유혈 시위. 이 광장 이름이 네 번째를 의미하는 아랍어 발음 라비아와 유사해 손가락 4개를 편 모습은 무슬림 형제당의 상징이 됐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들을 테러 집단으로 분류한다. 분류하는 게 아니고 테러 집단이지 않습니까? 나세르는 한때는 형제단의 강령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무슬림 형제들을 살해하는 단체라는 걸 알게 돼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 이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거예요.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테러 집단이에요.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를 난민으로 인정을 한다고요? 네,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즉각 법무부에 항의하고 지금 1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즉각 항의하고 재심 신청을 해서 법무부에서 재심 신청하고 이 난민 인정 이거 당장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 모르고 계셨죠? 이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급기야는 외국인이 먼저가 아니다. 외국인 때문에 국민 일자리 침탈당한다. 불법 체류자 38만 명이다. 난민법 개판이다.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식 국제결혼 없애라. 대한민국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는 고용허가제를 엄격히 관리하라. 불법 체류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외국인 특별우대 정책 당장 멈춰라. 외국인과 결혼하기만 하면 국제결혼이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퍼주고 많은 불법 체류 양산하는 특정 국가들 무사증 다 없애고 외국인으로 채워가는 인구정책을 정부에서는 만들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남발하고 있고 이제는 영주권 가진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런 외국인들에게 선거권 주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고 나라가 지금 개판 5분 전입니다. 5분 전도 아니에요. 개판 1초 전이겠네요.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고 반대해 주시고 데모할 건 데모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만 지금 바뀔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난민대책 국민행동 함께 해주시고 주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유튜브에서 알림,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